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줘야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는데요. 동희야, 응,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동기기잖아. 응. 동기기의 가장 큰 특성이 뭔지 알아? 동기기의 가장 큰 특성은 음, 교류. 그래, 교류기이기도 하고 또 음, 어떤 특성이 있을까? 교류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직류와 다르게 주파수라는 게 있지. 그러면 주파수와 속도가 어떻게 될까? 비례관계. 그치, 같게 된다 보면 돼, 거의. 음, 그러니까 완전 같을 수도 있지만은 극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동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다면은 이제 동기 발전기의 이론에 들어가려 그래. 음,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이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게 바로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 이야기를 할게. 음, 전기자라는 것이 음, 동기기에서는 음, 고정자야.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기 안쪽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자 권선법을 이용하는데, 이거 전기자 권선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 직류기에서도 배웠을 거야. 그래가지고 직류 발전기에서 우리가 그때 어떤 것을 했냐 하면 뭐 고상권이라고 기억나? 기억나. 고상권이 그 장구 모양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음, 한다 그런 거고, 페로권 한다는 것도 기억날 거야. 음, 그리고 2층권, 음, 단층보다는 2층에 하는 게 더 건선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뭐 파권이라고 해서 그 직렬권이 있고 중권이라고 해갖고 병렬권 이런 거 기억나? 기억나. 그런 것에 대한 특징은 이미 지난번에 오빠가 강의에서 설명을 한 거니까 일일이 다 하지는 않아. 음, 근데 이 동기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때 오빠가 이제 전기자 권선법에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음, 바로 단절권과 전절권에 대한 이야기랑 집중권과 분포권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을 했었을 거야. 기억나지? 직렬 발전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기 발전기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오빠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그래. 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전절권과 단절권이야. 오빠가 그 당시에도 이제 살짝 가르쳐 주기는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 먼저 우리가 이제 전기자 있잖아. 그 아마추어를 권선을 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음, 자, 이렇게 전기자가 있다고 하면은 음, 여기에 이제 권선할 수 있는 구멍들이 막 있어. 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도트 다 음, 전류가 내 쪽으로 오는 음, 거고 여기는 크로스니까 들어가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선을 하는 게 음, 바로 전절권이라 그래. 음, 음. 전절권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즉 극과 극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것에 이렇게 권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권선하는 양은 많은데, 이 권선하는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약간 비틀어서 하는 것, 즉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단절권이 돼. 이게 무슨 얘기냐? 동의가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오빠가 간단하게 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잘 봐봐. 지금 전절권을 오빠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은 전절권은 결국 지름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렇게 쭉 길게 가. 이 길이가 바로 전절권이야. 가장 긴 상태인데, 단절권 같은 경우는 이걸 약간 비스듬하게. 자,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선 중에 빨간색 선, 즉 전절권이 더 길지. 반면에 단절권은 좀 짧아. 그래갖고 이 단이 결국 짧은 단을 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두자. 바로 이런 개념인 건데, 이제 이것을 서로 이제 N극과 S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N극, S극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약간 기울여 갖고 우리가 바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자. 자, 이걸 봤을 때 N극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가 되고 S극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뭐야? 크로스잖아. 들어가고 여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N극과 S극에서 N극에서 들어가서 S극으로 나올 때 전체의 길이가
파이라고 보자. 이 파이라는 게 결국에는 서로 극과 극 사이의 간격이라고 해서 극간격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파이가 극간격이라면 그 파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절권이 되겠지. 이해하겠어?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 그런데 이 단절권은 전절권보다 좀 짧다 그랬잖아. 그렇다면은 베타 파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단절권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베타 값이라는 거는 0과 1 사이의 값이 되겠지. 왠지 알겠어? 자, 이거 짝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이 n극과 s극 사이의 값이 파이라 그랬지. 파이가 10이라고 해보자. 이 극간격이. 그러면은 지금 이 단절권 방식이 파란색으로 써 10보다 좀 짧잖아. 그렇게 된다 해서 베타 파이라고 하면은 베타 파이가 좀 짧으니까 한 9 정도다. 그러면은 파이 앞에 베타라고 하는 값이 0.9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지 본래 파이 값보다 작게 된다는 거 알겠잖아.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 이거 B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이걸 가리켜 바로 단절 비율이라고 해. 어느 정도 단절이 되냐. 예를 들어서 베타가 0.5다. 그러면은 전절권 대비 50% 정도만의 길이를 가진 것이 바로 단절권의 길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단절 비율은 바로 극간격. 그러니까 파이잖아. 극간격에서 코일 간격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야. 코일 간격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들어간다 하면은 바로 이 간격을 말해. 그것을 여기 이렇게 본다 보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칠 수가 있어. 전 슬로스에서 무엇을 나누냐? 바로 극수를 나눠. 그리고 이게 분모가 돼서 분자 같은 경우는 코일 간격 슬로스가 돼. 번분수 개념이야. 분수 안에 분수.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해를 안 가겠지만은 실제로는 전기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막 돼 있단 말이야. 기억날까 모르겠네. 오빠가 그때 막 그려줬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슬롯이라 그러거든. 이 슬롯이 전체 몇 개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자. 슬롯이라는 게 결국 이 사이에 구멍을 말하잖아. 이렇게 송송송송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전체가 몇 개냐 하고 봤더니 전체 슬롯이 12개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전체 슬롯이 12개다. 그러면은 극수는 몇 개야? n극과 s극 2개가 있잖아. 그런데 이 사이의 간격이 몇인가를 잘 봐봐. 하나, 둘, 셋, 넷, 5이지. 코일 간격의 슬롯은 5이 돼. 그렇기 때문에 먼저 12에서 2를 나누면 6이잖아.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6분의 5와 같다. 이렇게 봐. 그게 바로 단절 비율인 거야. 6분의 5 같은 경우는 굳이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0.833이 나오게 돼. 이게 바로 단절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1과 0 사이의 값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알아두자. 베타가 있다 그러면은 알파가 있을 수 있겠지. 이 알파라는 것은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본래의 극간격이라고 하는 파이를 곱해준 값이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어쨌든 이 단절 비율에 대한 개념은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는 알아두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 이거는 굳이 외우지는 않고 그냥 봐도 전절권의 합성 기전력이라는 것이 있어. 기사급에서는 이런 것도 꼼꼼하게 다 외워야 되는데 기능사에서는 이렇게까지는 꼼꼼하게 보지는 않고 그냥 한번 이해하고 넘어간다 생각하고 보면 돼. 자, 전절권의 합성 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각 극마다 하나의 기전력이 나오잖아.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그 기전력은 단순하게 2를 쓰게 돼.
2가 유기기전력인 건 알잖아.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단절권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 단절권의 합성 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단절 계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이거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보자. 앞서 우리는 단절 비율을 배웠잖아. 그러면은 단절 계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단절 계수는 기호로는 바로 KP를 사용하게 돼.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합성 기전력이긴 합성 기전력인데 분모로 전절권의 합성 기전력을 적어줘. 그리고 분자로는 단절권의 합성 기전력을 적어줘. 자, 그러면은 위에서 오빠가 적은 거 다시 한번 써주면 되겠다. 2분의 2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그러면은 이 자체가 지워지겠지.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게 결국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이 단절 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외워두자.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기본파에 대한 건데, n 고조파 있잖아. 그 고조파라는 거는 고주파와 달리 정수 배수로 이렇게 커지는 주파수를 말해. 우리가 60Hz를 쓴데 제3 고조파다 그러면은 60에서 3을 곱한 180Hz가 되고, 제5 고조파다 그러면은 60에서 5를 곱한 300Hz가 바로 제5 고조파가 되거든. 그런 제_n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기호가 살짝 달라져. KP인데 KP 옆에 N을 쓰는데 그냥 N을 쓰는 게 아니라 제3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KP3, 제5 고조파는 KP5 이렇게 N의 수치를 적어주고, 공식은 거의 비슷한데 사인 2분의 N 베타 파이다. 이 공식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와는 별개로 왜 우리가 이 단절권을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이 단절권을 우리가 동기기에서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그 특징 같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런 거 특징이나 이유나 뭐 장단점 이런 거는 외워두면 정말 좋은데, 외우지 않더라도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풀 수 있거든. 객관식으로 내기 너무 좋아. 먼저 단절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오빠가 언급했던 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어. 제거하여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파형이 좋아져. 우리 파형 이제 신경 써야 돼. 왠 줄 알아? 교류잖아. 교류는 사인 곡선대로 나가야 되는데 사인 곡선들이 예쁘게 나오는 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왜냐? 고조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비정연파로 인해서 파형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파형을 잘 뽑아내는 것도 발전기로서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조파를 제거한다는 거. 고조파가 아까 뭐야? 제3 고조파는 180Hz라 그랬잖아.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기본파, 사인파 형태를 쫙 잘 뽑아준다는 거. 이게 단절권의 장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동량 감소. 근데 이 동이라는 게 구리라 그랬잖아. 구리의 양이 감소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 권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앞서 오빠가 직류 발전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빨간색이 전절권이라 그랬지. 그리고 단절권이 파란색이라 그랬지. 더 작게 들자 그랬잖아. 실제로는 이 베타만큼 줄여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동량, 권선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뭐 1차적으로 당연한 거겠지만은 구리값이 덜 드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리 자체가 되게 무거워. 오빠도 이렇게 구리 전선 같은 거 어디 옮길 때 보면 생각보다 묵직해서 놀라. 그래서 동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어, 발전기를. 권선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싸. 제조비가 저렴해져. 아무래도 구리가 돈이거든. 돈을
이 모든 게 결국에는 경제적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뭐든지 그랬잖아.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발전기로서 가장 중요한 게 유기기 전력이야. 어. 전동기는 회전력이 중요하듯이 어. 유기기 전력이 살짝 줄어들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절권을 많이 쓴다. 근데 이제 유기기 전력이 줄어든다 그랬잖아. 유기기 전력이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줄어드냐가 아니라 앞서 우리가 단절 계수 KP 공부했었잖아. 이만큼 줄어들게 돼. 그래서 단절 개수만큼 줄어든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직류기와 다르게 좀 꼼꼼하게 단절권을 배웠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집중권과 분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이거는 오히려 단절권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워. 자, 집중권과 분포권은 결국 슬롯에다가 권선을 어떻게 하냐 보는 건데 이게 바로 슬롯이야. 이렇게 실제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전기자가 원형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원에 있고 그 원의 일부만 이렇게 본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파여져 있는 홈이 슬롯이야. 이 슬롯에 이렇게 권선을 집중적으로 뭐 층은 일단 2층권이니까 층은 2층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다 몰아주기를 하는 게 바로 집중권. 고르게 놔주는 게 바로 분포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빠도 이런 그림을 보면은 되게 싫었어. 징그럽잖아. 나 약간 황공포 있거든. 그래? 아, 미안. 오빠는 좀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공부하기 되게 싫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랑스러워. 왠 줄 알아? 왜? 그냥 내가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에 왠지 좋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슬롯이란 게 결국 매극 그러니까 극마다 매상 상마다의 어떤 도체가 있는데 거기에 슬롯에 있잖아. 그래서 한 슬롯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넣어준다. 그리고 분포권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분포시켜준다.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돼. 방금 오빠가 이야기했던 매극 매상당 슬롯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자. 그래. 매극 극마다 매상 상마다 슬로스 이걸 우리가 기호로는 보통 영어 소문자 Q를 써. Q는 자 분모로는 상수 곱하기 극수. 그리고 분자로는 뭐겠어? 전체 슬로스가 되지. 총 슬로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고 또 하나 알아둘 게 뭐냐? 매극 매상당 슬롯수가 Q로 구했다면 이 슬롯 사이에서 한 슬롯과 간격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어. 한 슬롯당 간격. 이거를 우리가 또 알파라는 걸 써. 이게 참 전기가 어려운 게 기호 하나 갖다 놓고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이거는 그냥 상수 M에서 Q 바로 위에 나온 매극 매상당 슬롯수를 곱한 것을 분모로 두고 분자로서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거 바로 매극 사이의 거리 기억하지? 파이. 그걸 입력하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집중권과 분포권의 합성 기전력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보고 이런 것을 기능사급에서는 내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고 대신 분포 개수 같은 경우 좀 중요하니까 한번 봐두는 게 좋아. 그게 뭐냐면은 집중권의 합성 기전력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게. 집중권 잘못 이해하면 진중권인데 헷갈리지만 나도 가끔씩 쓰다 보면서 틀릴 수가 있어서 그래. 집중해서 써. 그래. 자, 이거 합성 기전력 공식은 Q2는 Q가 뭔지 알지? 매극 매상당 슬로스라 그랬잖아. 거기다가 이 R이 뭐겠어? 전기자 도체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리고 사인 2분의 알파는 뭐야? 바로 위에 나왔던 한 슬롯 간격. 그리고 분포권에도 합성 기전력이 있어. 아니 당연히 우리도 저기 배웠었잖아. 그 전절권과 단절권도 합성 기전력이 있다고. 자, 이거는 기호로 2하고 R을 써. 그래서 이거는 공식은 또 2R 사인 2분의 Q 알파. 이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 바로 분포 계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어. 아마도 이 분포 계수라는 것은 미리 계산되어서 나온 것을 대입을 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로 뒤에서 배울 우리가 동기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공식에서는 이 분포 계수 그리고 단절 계수 이런 게 중요하거든. 그런 것이 미리 구해져 있겠지만은 일단 이것도 같이 알아보자. 그래.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단절권에서 단절 계수였다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집중권과 분포권에서는 분포 계수라는 거 써. 외울 거 엄청 많네. KD 바로 합성 기전력. 집중권 합성 기전력분의 분포권의 합성 기전력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호로만 따지게 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Q 2분의 ER 이렇게 되겠지.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뭔가 봤더니 Q 사인 그리고 분모로는 EM Q분의 사인 EM분의 파이다. 여기에서 M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M을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여기 우리가 지금 나오는 상수 있잖아. 뭐 보통 이제 3상이 많을 거야. 근데 뭐 2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5상도 있는데 그런 거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된다. 통상 3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M은 3을 쓰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전기 기능사에서 다룰 만한 어떤 그 분포 개수로서 이건 기본파에 대한 얘기인데 가끔가다 골 때리게 그 JN 고조파에서의 분포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 근데 흔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참고 삼아 봐. 그래서 JN 고조파 분포 개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호도 거의 비슷한데 KD까지는 똑같지만 N이 따로 붙어.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기본파 분포계수 공식을 살짝 변형을 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Q 하고 사인 그리고 EMQ분의 M파이를 분모로 두고 분자로는 그냥 사인 EM분의 M파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권선계수라는 개념. 이거는 전동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권선계수에 대해서 구하고자 했던 거거든. 그래서 권선계수는 KW 이렇게 써.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단절계수 알지? 단절계수와 분포계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즉 단절계수 곱하기 분포계수는 권선계수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결국 이 권선계수 하나 구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단절계수 같은 경우가 KP 곱하기 분포계수가 KT는 KW다 이래. 근데 이게 또 책마다 조금씩 다른 게 이 KW라고 하면은 킬로와트의 단위와 헷갈릴 수도 있어서 K오메가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권선계수라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 앞서 오빠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발전기가 중요한 것이 바로 유기기전력이라 그랬어. 그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직류 발전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동기발전기라 그랬다.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이거 공식을 뽑아내는 거는 되게 어려워서 사실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편해. 그냥 속된 말로 외워라 이거야. 그래서 그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도 뭐 이것저것 따질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전기자 도체 한 개의 유기기전력이라는 것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교류잖아. 교류인데다가 3상이라 그랬었어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상이 총 3개야. 3개 중에 그 중에 한 상에서 생기는 유기기전력이 되게 중요해. 이거는 우리가 보자.
유기기전력 대문자로 크게 E는 4.44. 444 하니까 나는 6.66이 나왔으면 더 무서웠을 것 같아. F는 뭐겠어? F는 그리고 N은 뭐겠어? 속도 아니야? 대문자잖아. 아니 그러면 분당 속도 아니야? 분당 회전수. 그런가? 근데 여기는 유기기전력이잖아. 와, 우리 동희 기능사 이번에 땄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동기기에서 오빠는 회전수 속도 개념을 NS라 쓰자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파이가 붙어. 파이.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권선계수 K 오메가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이 단서를 다시 적어주면은 이 4.44는 그냥 외워. 444.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 전기기능사의 4, 전기기사의 4, 전기산업기사의 4. F는 다 알아. 이제 우리가 슬슬 진유기와 다른 점이 주파수라는 개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 그치?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 그치? 그리고 N은 동의가 맞췄듯이 권선수인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그냥 권선수가 아니라 한 상당 직렬이란 건 뭐야? 중간에 분기되는 데 없이 쭉 나가는 거잖아. 그때 그런 게 전체 몇 개가 있냐 해서 전체 권수라 그래. 단위는 권선수답게 T. 이게 뭐야? T는 주파수의 역수. 이 T는 그 권선수의 단위로서 턴을 쓴다 그랬잖아. 턴. 이렇게 감는다. 감는 횟수. 테슬라 아니야. 턴이야. 그리고 파이도 그냥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자속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매 극당. 극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 개의 극 중에 이것의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는 매 극당 평균 자소. 이렇게 조금 조류가 들어가니까 복잡해져. 자속의 단위는 그치. 오랜만에 쓴다. 그치. 그리고 K 오메가는 좀 전에 공부했던 권선계수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나오는 게 바로 유기기전력이고 단위는 볼트를 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게 있어. 여기 주파수가 우리는 60Hz로 알고 있는데 간혹가다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주파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주파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주파수 값에다 0을 넣으면은 유기기전력이 나올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60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악랄한 교수들은 이 주파수를 우리가 추출하게 만들어 버려. 예를 들면은 이제 속도를 알려주는 거지. 우리 그 전에 공부했던 거 동기 회전수, 동기 속도 NS 있잖아. 이게 뭐겠어? P분의 120F잖아.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주파수를 구하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는데 다시 떠올려야 돼. F는 2분의 PN이야. N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스몰 n이잖아. 초당 회전수가 돼.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 분당 회전수라는 개념이 있으면 초로 나누려면은 다시 이 n을 어떻게 쓰냐? 전체 n s에서 60을 나눈 값이 되겠지. 그러면 초당 회전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주파수를 풀게 하는 괴랄한 문제가 있잖아. 근데 솔직히 이런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렇게 배웠는데 대입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건데 몰라서 못 풀면 되게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공식도 우리가 한번 알아두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 지금 오빠랑 같이 공부한 것 중에 이거는 한상의 유기기전력인데 앞으로도 이걸 당장 지금은 쓸 데는 없지만은 같이 알아둘 게 바로 전기자 도체 한 개의 유기기전력이 있어. 참 전기 공부할 거 많아지지. 근데 이해보다는 슬슬 이제 암기 위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E는 주변 속도. 그리고 자속 밀도. L은 길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B라는 것이 자속 밀도잖아. 자속 밀도가 주어져 있으면 바로 대입하면 되는데
안 주어 있고 최대 자속 밀도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BM 사인 오메가 T. 어렵겠다 우리 동이. 괜찮아, 외우면 돼. 외우면 돼.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변 속도. 주변 속도 V는 V라고 읽는 거 맞지? 주변 속도 누. 누. V로 읽어도 되는데 응. 원래는 그리스 소문자 누니까 응. 누라고 해.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걸 막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 자기가 좀 편하게 외우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나았지. 맞아. FN대로 막 생각하면 끝도 없거든. 그래도 강이니까 주변 속도 누는 60분의 파이 D D가 뭐야? ER. ER 지름이지. NS가 뭐야? 동기기의 회전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주변 속도가 60분의 파이 D NS인 건 이해가지. NS가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 개념이잖아.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만약에 초당으로 바꾼다면은 파이 D까지는 같지만은 소문자 NS가 되겠지.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아주 괴랄하게 문제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살짝 꼬아서 냈기 때문에 이 개념도 같이 알아두자. 속도의 단위는 시간분의 거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우리가 알아보자. 여기 지금 이 공식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뭐냐? n이라는 게 우리는 그때 권선수라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교류로 가면서 조금 더 복잡해진다 해서 한상당 직렬 전체 권수라고 했어. 이걸 구하는 공식까지만 우리가 알아두면은 오늘 공부는 끝난다. 자, 이 n은 다시 말하지만은 동기기의 회전수 속도가 아니야. 이 n은 한상당 직렬 전체 광수다. 그래서 이거 한상당 직렬 전체 광수. 그래서 이것은 먼저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거 상수. 상수는 보통 소문자 m을 쓴다. 곱하기 2분의 총 슬롯수 있잖아. 거기에다가 또 한 슬롯당 도체수라고 보면 돼. 문제에서 이런 걸 다 주어주면서 유기기전력 하나 딸랑 구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꼼꼼하게 봐뒀으면 좋겠어. 근데 물론 이제 주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또 여기에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골 때리게 내릴 수가 있어. 한 슬롯당 도체수가 아니라 코일 건수를 물어볼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삼상이잖아. 삼상을 분모로 놓고 총 슬롯수 곱하기 코일 건수 이렇게만 내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n의 단위는 턴이고 이 n은 잘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회전수나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권선수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 유기기전력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은 크게 이제 동기기의 유기기전력과 앞서 우리가 권선법에 대운데 중요한 거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줄게. 그래. 자,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그 중에서도 한상의 유기기전력, 이 공식은 정말 중요해. 그래가지고 2는 4.44 곱하기 F 곱하기 N 곱하기 파이 곱하기 KW, 즉 권선계수를 말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래서 이 기호들 이런 것도 알아두고, 앞서 우리가 이제 권선계수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 권선계수 공식 이거 기억하고, 여기에 나오는 분포계수 그리고 단절계수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겠다. 그래,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하느냐 고생 많았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